Never, never give up.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다프랑쌤입니다. 이번 영상은 2021년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대비 기출문제 2회 문제풀이입니다. 2020년도 경기 여자고 1학년 시험지니까 학생들이 그 시험지를 보고서 잘 문제를 풀어보고 이 영상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잘 따라오세요. 1번 문제입니다. n permutation e 마이너스 6 combination e가 5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n의 값을 구하세요. 단순 계산하라는 문제고, 그럼 6 combination e를 먼저 계산해 주니까 6 combination e는 2 곱하기 1분의 6 곱하기 5 이렇게 해야 되니까 얘는 지금 15. 그럼 결국 뭐야? n permutation e가 지금 20이 되는 걸 찾으라는 거고, 그럼 연속한 두 수, 즉 n과 n-1을 곱해서 결국 20이 되는 건 5 곱하기 4 이렇게 돼야 되는 거니까 n 값은 결국 바로 5가 되겠구나 이렇게 체크해서 답은 1번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네요.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두 집합 x는 마이너스 1, 0, 1이고 y는 0, 1, 2, 3에서 x에서 y로의 함수가 아닌 것은 찾으래요. 그럼 뭐야? 이때 정의역 하나씩 다 집어넣어 보겠죠. 그럼 fx에 지금 1번 보기에다가 지금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이때 얘는 지금 2, 그리고 0 집어넣으면 얘는 1, 그리고 이 상태에서 1 집어넣으면 0이니까 이때 0, 1, 2 얘 다 갖고 있고요. 두 번째 보기 2번에도 집어넣을까요? 그러면 이때 마이너스 1은 아래쪽에다 집어넣으라는 거니까 얘는 지금 0, 그리고 0은 위에 쪽에다 집어넣겠죠. 그럼 마이너스 1, 그리고 이 상태에서 1 집어넣으면 0인데 이때 여기 상태에서 뭐예요? 마이너스 1 없죠, y에. 그럼 이때 결국 2번은 정의가 되지 않겠네요. 그러니까 2번이 답이겠네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오리엔트에 있는 6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오는 경우의 수는 이라고 있어요. 그럼 뭐야? 또 적어도 이 문장이 뜬다면 우리는 결국 여사건을 좀 생각을 해줄 거고, 그럼 이거의 여사건은 결국 양쪽 끝에 우리는 지금 모음이 아닌 자음이 오는 경우를 물어보겠죠. 그럼 여기서 지금 자음을 찾아주니까 자음은 지금 R, 그리고 N, 그리고 T, 이게 지금 자음이겠네요. 그러면 R, N, T가 자음이 이 양쪽 끝에 온댔으니까 그럼 양쪽 끝에 하나, 둘, 셋, 네 개, 양쪽 끝에 얘가 오는 방법부터 첫 번째 생각을 하면, 그럼 자음이 양쪽 끝에 오는 방법은 3, P, 2가 되겠죠. 줄을 서서. 그럼 나머지 이때 이 4개가 일렬로 쓰겠다. 이게 두 번째 생각으로 결국 나머지를 줄 수는 개. 그러면 이때 4팩토리얼이어 될 거고, 여사건은 전체 경우에서 뺄 거니까 결국 전체 6팩토리얼에서 마이너스 3 퍼뮤테이션 2 곱하기 4팩토리얼이어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때 얘를 계산하니까 결국 6팩토리얼은 720이고 마이너스 3 퍼뮤테이션 2 곱하기 4는요. 이때 얘는 지금 144요 이렇게 나올 거니 결국 얘를 계산하면 576이요. 이렇게 해서 답은 3번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네요. 다음 문제로 보겠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x는 뿔마 1이 아니고 x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아닌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음 등식이 성립할 때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값을 구하세요. 그럼 이거를 지금 정리를 해야 되는데 결국은 이 상태에서 보면 분모를 통분해서 들어가면 분자만 따로 정리를 한다라고 생각할게요. 그럼 분자만 따로 정리하는 것처럼 본다면 이때 좌변은 2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 될 거고, 그럼 우변은 ax 플러스 b에 2x 플러스 1이 곱해진 거와 거기에 더하기 c의 x제곱 마이너스 1이요 이렇게 쓰여지겠죠. 그럼 이랬을 때 전개해서 개수 비교를 써도 되는데 선생님이 이럴 때는요 분자만 따로 생각했을 땐 수치대만 생각을 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해줄게요. 즉 이 전제 조건은 이 분수식에 의해서 분수식의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니까 깔아준 내용인데 이때 분자만 정리할 땐 수치 대입을 쓰시는 게 훨씬 더 학생들에게 편해요. 그럼 이때 수치 대입을 생각하면 얘가 0이 되는 우리 편한 거 x는 1, 그리고 x는 마이너스 1, 그리고 2x 플러스 1이 0이 되는 x는 마이너스 2분의 1 얘를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자고. 그럼 x 대신 1 집어넣으니까 2 빼기 3 더하기 1은 이렇게 쓰여질 거고, 그러면 이때 여기 상태에서 얘는 지금 3a 플러스 3b요 이렇게 지금 쓰여지시겠죠. 그럼 얘를 지금 줄이니까 a 플러스 지금 b가 0이요 이렇게씩 하나, 두 번째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니까 2 플러스 3 더하기 1은, 그럼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니까 지금 얘는 마이너스 a 플러스 b요 이렇게 지금 쓰여지는 상황, a 거기에 마이너스 b요 이렇게 지금 쓰여지는 상황이 되겠죠. 그럼 결국 a 마이너스 b가 지금 6이요 이렇게 나올 거고, 마이너스 2분의 1을 집어넣었을 때는 지금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3 더하기 1은
이라고 될 거고, 그럼 여기가 0이 되는 거니까 그럼 여기다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4분의 3 C여 이렇게 지금 쓰여지겠죠. 그럼 얘는 지금 C 값을 찾을 수 있으니까 C 값이 마이너스 4예요 할 거고, 얘네 둘이 연립을 하다 보니까 그럼 둘이 더해지면 2A가 6이니까 그럼 결국 A 값은 3이구나 이렇게 바로 알 수 있겠죠. 그럼 B 값은 마이너스 3 이렇게 뜰 거고, 그럼 얘랑 더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썼으니까 다 더하면 마이너스 4요. 그럼 답은 1번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때 이 문제는 우리는 학생들이 속도가 좀 빨리 나려면 계수 비교보단 수치 대입을 이용할 겁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등식 2x 플러스 y 플러스 z는 6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x, y, g의 순서쌍을 찾으세요 라고 있어요. 근데 뭐야, 부정방정식은 숫자를 하나씩 집어넣어야 될 거고 자연수를 집어넣을 수 있대요. 근데 이때 x의 2배가 돼 있으니까 여기를 x를 우리가 포커스에 맞춰서 들어간다면 숫자가 훨씬 더 빨리빨리 줄어들어서 편하겠죠. 그럼 x가 1이었을 때 y 플러스 z는 4요. 그럼 이때 여기 상태에서 얘가 되는 건 y가 다시 1이었을 때 z가 지금 3이요. 그리고 y가 2였을 땐 z가 2요. 그리고 y가 3이었을 땐 z가 1이요까지 이렇게 3개. 두 번째 x가 2였다면 이때 y 더하기 z는 지금 2가 되는 걸 찾으세요 라는 거고, 그럼 이때 y가 1이었을 때 z가 1이요 이렇게 나오겠죠. x가 3이었을 때는 y 더하기 z가 지금 0이 되어야 되는데 자연수를 했으니까 이때 조건부터는 더 이상 안 되겠네. 그럼 결국 이렇게 총 4개 나오겠네요. 그럼 답은 1번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네요. 다음 문제로 보겠습니다. 6번 문제입니다.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절대값 2x-1에 마이너스 ax 플러스 1이 1대1 대응이 되도록 하는 상수 a의 값이 아닌 것은 이라고 찾으래요. 근데 1에서 됐었죠. 1대1 대응 조건은 1대1과 그 다음에 대응 조건을 따로따로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고, 1대1은 또 그림으로 파악하고 대응은 우리는 지금 2번까지만 쓸 거예요. 공역과 치역이 같다라는 걸로 판단을 한댔어요. 그럼 단순하게 이거 갖고 확인을 하는데, 이때 fx가 절대값 함수니까 fx를 또다시 조건식 함수로 따로 넣어놓겠죠. 그러면 이때 절대값 안에 있는 게 0이 되는 게 2분의 1이니까 그럼 x가 2분의 1보다 작았을 때 한번 정리, 그 다음에 x가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았을 때 정리. 그럼 이때 얘는 지금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의 x, 거기에 지금 0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플러스 2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상태에서 2 마이너스 a의 x 이렇게 지금 쓰여지시겠죠. 그럼 일단 첫 번째 1대1 조건 또 확인을 하다 보니까 이때 얘는 지금 2분의 1이라는 얘를 기점으로 지금 1차 함수니까 기울기의 부호가 같아야 되는 시점이 되겠죠. 양수거나 또는 음수여야 된다. 그러니까 1대1 조건 다시 첫 번째 확인을 하면 1대1 조건은 두 부호가 같아야 돼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 선생님 왜 이렇게 오늘따라 실수를 할까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 거기에 지금 곱하기 2 마이너스 a, 얘가 지금 양수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 공역과 치역이 같아요인데 이때 절대값 함수는 항상 연속하니까 얘는 굳이 확인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결국 얘만 확인하는 거니까 이때 이 상태에서 얘가 지금 마이너스 2와 2에서 되는데 마이너스 곱해주면 플러스니까 그래프가 또 아래로 볼록하겠죠. 그러면 결국 여기에 있는 게 1대1 대응이 되도록 하는 거고, 우리는 구하라는 건 아닌 걸 찾으라는 거니까 마이너스 2와 2 사이에 있는 숫자를 찾으시면 되겠죠. 그럼 그때 이 답은 결국 3번 얘가밖에 없겠네요.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7번 문제입니다. fx 함수가 있고 gx 함수가 있는데 이때 f 서클 g 인버스에 서클 f 인버스, 거기에 f 마이너스 1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있어요. 이거는 합성함수와 역함수의 성질을 보라는 거고, 그럼 첫 번째 역함수 얘를 먼저 풀어내니까 이때 얘는 지금 f 서클 인버스가 분배되면서 우리는 거꾸로 써주자죠. 그럼 f 인버스 서클 g에 거기에 지금 서클 f 마이너스 1 값을 구하세요. 그런데 이때 우리는 역함수와 본함수가 합성을 하면 결국적으로 항등함수가 되는 거, 항등함수는 알아서 사라지면 되겠죠. 그럼 결국 g 서클 f-1 값 구해주세요 라는 거니까, 그럼 f-1 값 먼저 구하시면 f-1은 지금 현재 5 플러스 1이니까 6이요. 그러면 결국 얘는 지금 g6 구하라는 소리일 거고, 그럼 g6은 결국 여기다가 다시 집어넣으니까 12 플러스 9요 이렇게 써지겠죠. 그럼 얘는 21이요 이렇게 돼서 답은 5번 이렇게 체크할게요. 방금 지진이 일어났나요? 다음 문제로 보겠습니다. 8번 문제입니다. 1, 2, 3, 4, 5의 숫자가 적혀있는 5장의 카드를 모두 이용해서 5자리 자연수를 만들려고 합니다. 근데 32,500보다 큰 수의 개수는요 라고 있어요. 그럼 뭐야, 이건 사전식별처럼 일일이 써보라는 거겠죠. 그럼 32,500보다 커야 된댔으니까 결국 32,500
5 해서 나머지 숫자인데 우리는 숫자가 더 들어갈 수 있는 게 0을 제외한 나머지 숫자가 더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때 여기는 지금 2 곱하기 1인 결국 지금 2개가 되겠구나. 그 다음에는요 3만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건 4천 얼마요 이렇게 표현할 거고, 그럼 저기에 숫자가 만들어진 거 3, 2, 1 써지니까 여기서 6개. 그 다음에 3만 5천 이렇게 쓸 때도 결국 3 곱하기 2 곱하기 1에서 여기도 6개 이렇게 나오시겠죠. 그 다음에는 4만 대였을 때는 이렇게 아무거나 와도 되는 거니까 이때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써서 결국적으로 얘는 지금 24개 이렇게 나올 거고, 다시 5만 대에서도 얘는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로써 이때 얘도 지금 24개 나오시겠죠. 그럼 이거를 다 합해서 표현하셨으니까 30 그럼 62개요 이렇게 답 나오겠네요. 그럼 답은 3번이요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네요. 다음 문제로 보겠습니다. 9번 문제입니다. fx가 2x-3, gx가 -3x 플러스 1에 대해서 hx가 h 서클 f는 g를 만족시킬 때 h-2 값을 구하세요. 근데 뭐야, 이때 이 식을 그대로 받아쓰기를 쓰다 보니까 h 안에 fx 2x-3이 들어가랬고, 근데 그때 걔가 gx인 -3x 플러스 1이래요. hx를 일일이 구해도 되는데 선생님은 그냥 이 문제에서 원하는 h-2 값을 구하라는 건, h-2가 되려면 이때 결국 2x-3이 -2가 되는 x값을 먼저 찾자라고 얘기해줘도 되겠죠. 그럼 이때 x값이 지금 2x가 1이 되는 거니까 그럼 결국 x값이 2분의 1이고요. 그러면 결국 얘가 됐다라는 건 즉 x가 2분의 1 들어갔을 때 되는 행동이니까, 그러면 최종 여기 -3x 플러스 1에도 x 대신 2분의 1을 집어넣어서 -2분의 3 더하기 1 이렇게 값을 구하시면 되겠네. 그럼 얘는 -2분의 1이요 이렇게 되는 게 최종적인 답이겠죠. 그럼 얘 답은 3번이요 이렇게 확인을 할게요. 친구들 2x-3을 뭐 이렇게 해서 t로 치환해서 ht는 하고서 t에 대한 식을 쓰고 h-2 값을 구해도 되지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제에서 원하는 게 있다면 바로바로 구할 수 있는 연습도 해보시면 좋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0번 문제입니다. x는 2-루트3분의 1이었을 때 이때 이 식의 값은요 라고 했어요. 그럼 뭐야, 일단 주어진 조건식에서 보니까 이 조건식이 루트가 분모가 무리식이잖아. 그럼 이럴 땐 당연히 유리화부터 해둘 거고, 그럼 얘를 유리하니까 2 플러스 루트 3이야. 그러면 일단 이거 하나 체크해 놓자. x 대신 2 플러스 루트 3 들어넣자. 근데 이때 이 상태에서 이제 얘랑 더해야 된대요. 그럼 이걸 더하려니까 유리화를 하려고 해도 결국, 그리고 통분을 하려고 해도 어차피 켤레수처럼 얘랑 합차 공식을 쓸 수 있는 형태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그냥 바로 통분을 했다고 생각하고 들어갈게요. 그러면 이때 얘는 지금 x 플러스 1에 거기에 지금 마이너스 x 될 거고, 그러면 이때 얘는 여기에다 곱해주는 거니까 루트 x 플러스 1 마이너스 x의 제곱이 되겠죠. 그럼 이걸 전개하니까 x 플러스 1 마이너스 2 루트 x제곱 플러스 x 이렇게 될 거고, 거기 상태에서 마이너스 x 아니 플러스 x, 거기에 지금 얘랑 더하졌어. 그럼 이번에도 얘가 제곱된 형태랑 똑같으니까 x 플러스 1 거기에 지금 플러스 2 루트 x제곱 플러스 x 그리고 플러스 x 이렇게 쓰여지겠죠. 그러면 지금 분모는 1이 되었고요. 분자 계산하려다 보니까 마이너스 2 루트 x제곱 플러스 x와 2 루트 x제곱 플러스 x 사라지겠죠. 그럼 x가 하나 둘 셋 4개 있으니까 결국 얘는 지금 4x에 거기에 플러스 2 값을 구하세요라는 거고, 뭐야, 아까 조건식 바꿔놨던 거 x값 대입하면 되겠죠. 그러면 얘는 지금 8 플러스 4 루트 3에 거기에 지금 플러스 2여 되는 거니까 최종 답은 10 플러스 4 루트 3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 상태에서 답은 결국 5번이요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네요. 다음 문제로 넘어갑시다. 11번 문제입니다. fx가 x가 0보다 작을 때는 x 플러스 5로, x가 0보다 크거나 같았을 때는 x제곱 플러스 5로 이렇게 되는 조건식 함수에서 f 인버스 서클 f 인버스 14의 값과 f 마이너스 1의 값을 더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근데 이렇게 조건식으로 되어 있는데 인버스가 나오는 형태에서는요, 선생님 그냥 값을 집어넣어서 계산하는 것보단 이 fx 그래프를 먼저 그려주시고서 문제를 푸시는 게 학생들이 좀 더 한눈에 알아보기 편할 거예요. 그럼 이때 이 그래프만 빨리 그리면 x가 0보다 작았을 때 y절편이 5랬으니까, 그럼 여기가 지금 5로서 직선으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고, 그 다음에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땐 x제곱 플러스 5 그럼 0,5가
꼭지점으로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fx가 있을 건데 왜 그렸는지 지금부터 바로 보세요. f 인버스 서클 f 인버스의 14를 구하라는데 이때 이 형태는 지금 일단 f 서클 f의 전체 인버스 14를 구하라는 거랑 똑같고요. 인버스는 우리가 역함수를 구하기 싫으니까 얘를 a라고 놓는다면 다시 f 서클 f의 a가 얘가 14가 되는 걸 찾으라는 거죠. 그럼 f 뭐가 14냐 이렇게 확인했을 때 얘는 14랑 만나는 교점이니까 결국 5보다 큰 이 14랑 만나는 걸 찾을 거고 그럼 당연히 얘는 x가 0보다 큰 이 오른쪽 여기다가 집어넣으라는 거겠지. 그럼 x제곱 플러스 5가 14가 되는 걸 찾으랬으니까 원래 x는 뿔마 3이요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건데 이때 우리 바로 보니까 여기는 양수 부분이니까 3이요 이렇게 바로 찾을 거라고. 그러면 결국 이때 이 문제에서 지금 거꾸로 들어가 있었으니까 그럼 FA 얘 값이 3이 되는 걸 찾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겠죠. 그럼 이번엔 뭐야? 또 3이랑 그어보겠다고. 그럼 이번엔 3은 5보다 작은 여기겠죠. 그럼 뭐야? 이번엔 0보다 왼쪽에서 만났으니까 위에 쪽 즉 x 플러스 5에다가 3이 되게 해주세요 라는 거니까 그럼 이때 x값은 마이너스 2요 이렇게 바로 찾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때 이 a 값이 마이너스 2구나. 그럼 얘 첫 번째 하나 얘가 지금 마이너스 2라는 거 찾았고요. 두 번째는 f 마이너스 1 값은 그냥 바로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럼 0보다 작은데 여기다 집어넣으랬으니까 위에 쪽에다 집어넣는 얘 값은 지금 결국 4가 되겠어요. 그럼 얘랑 더하세요 이렇게 질문을 했으니까 얘 값은 결국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보겠습니다. 12번 문제입니다. y는 x 플러스 b 분의 a 플러스 c의 그래프가 다음 그림과 같았을 때 이때 무리함수 y는 루트 ax 플러스 b 플러스 c의 그래프가 지나가는 4분면을 있는 대로 모두 고른 것은 이라고 있어. 그럼 뭐야? 우리는 그래프를 보고서 유리함수 식을 찾아달라는 건데 근데 이 그래프 보니까 유리함수 식에선 정근선이 바로 보일 거고 그럼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이 정근선이니까 그럼 우리는 바로 모양을 만들면 x 플러스 2분의 지금 여기는 모르겠고 거기에 마이너스 1이요 이렇게 쓰여지는 게 일단 유리함수 식이겠죠. 근데 이 그래프가 지금 어딜 지나가? 마이너스 4,0 지나가네. 그럼 이때 얘를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a 마이너스 1일 거고 그럼 이때 a 값이 최종 지금 몇이라는 걸 알고 있죠? a 값이 지금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여기까지 알고 들어가겠네요. 그러면 이때 이 상태에서 벌써 뭐야? a, b, c 값 다 찾았죠? a 값은 지금 마이너스 2요 그리고 b 값은 지금 2요 그리고 c 값은 마이너스 1이요 여기까지 알고 들어갔네요. 그러면 여기 C에다 다시 맞춰주니까 여기 왼쪽에다 쓸게요. Y는 루트 마이너스 2x 거기에 지금 플러스 2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1인데요. 그럼 이제 이거의 그래프를 그리려다 보니까 무리함수면 다시 시작점 찾을 거고 그럼 시작점은 1, 마이너스 1 x 앞에 있는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왼쪽으로 갈 거고 루트 앞에 있는 부호가 지금 플러스니까 위로 가겠네요. 그럼 이거를 이제 4분면에다가 정확하게만 그려서 몇 4분면 지나가는지 확인해보자. 그럼 얘의 좌표가 지금 1, 마이너스 1을 지나가요 이렇게 될 거고 왼쪽 위로 지나가는데 그럼 여기 상태에서 하나 더 확인할 건 당연히 y절편 얘 하나만 더 확인하겠죠. 그럼 y좌표는 x 대신 0 집어넣었을 때 루트 2 마이너스 1이고 그럼 이때 얘는 양수잖아. 그러니까 결국 여기 쪽 이종을 지나가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는 형태가 되겠구나. 여기가 루트 2 마이너스 1. 그럼 얘가 지나가는 4분면은 어디 지나가? 1, 4분면, 2, 4분면 그리고 4, 4분면 지나갑니다. 이렇게. 그럼 답은 4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돼요. 이렇게 지금 그래프를 보고서 우리는 함수식을 바로 찾을 수 있는 유리함수랑 무리함수 정도는 쉽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3번 문제입니다. 두 집합 x, a가 x, y인데 이때 y는 루트 x 플러스 2. 그럼 이건 뭔 소리야? a라는 집합은 이 곡선 무리함수 위에 있는 점이고 그럼 b라는 것도 x, y 바라고 써져 있다는 건 이 b라는 집합은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이다. 근데 이때 뭐야? n, a 교집합 b가 2라는 건 결국적으로 뭐야? 얘랑 얘랑의 교점이 두 개가 되게 해달라라는 소리겠죠. 그러면 이때 뭐야? 위치관계로 물어봤잖아. 근데 곡선과 직선의 위치관계를 항상 그림을 그려서 문제를 푸신단 말이야. 그럼 얘를 지금 그림을 그리다 보면 절편 그려놓고서 이때 무리함수 그래프를 정확하게 고정이 돼 있으니까 이때 무리함수 그래프를 그리면 얘가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2,0에서 얘가 시작점일 거고 이때 이 그래프가 지금 오른쪽으로 가면서 그 다음에 루트 앞에 얘가 플러스니까 오른쪽 위로 가는 그래프로 이렇게 갖다 그려지겠다.
근데 뭐야? 이때 이 직선은 지금 기울기가 1로 고정이 돼 있죠? 그럼 그래프가 오른쪽 위로 가는 형태가 될 건데 교점이 두 개가 되는 상황이래. 그러면 이때 이렇게 접한 상황은 교점이 하나가 될 건데 이 접한 상황보다 내려가다 보면 교점이 두 개가 되는 상황이 될 거고 그럼 언제까지? 이 마이너스 2,0을 지나가는 여기까지 딱 내려갔을 때가 교점이 두 개가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결국 우리는 딱 두 가지 찾아달라는 거네. 접했었을 때랑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때 마이너스 2,0 지나갔었을 때. 그러면 두 가지 상황이었으니까 첫 번째 접했을 때부터 문제를 풀 건데 접했을 때는 수식으로 풀어야 되고 그러면 이때 루트 x 플러스 2랑 x 플러스 k랑 같아요 라는 거를 우리가 문제를 풀어줘야겠죠. 그러면 제곱을 해주니까 x 플러스 2가 x제곱 플러스 2k x 거기에 지금 플러스 k제곱. 그럼 2차 방정식처럼 해석을 할 거니까 x제곱 플러스 2k 마이너스 1의 x 거기에 지금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2는 0이어 될 거고 판별식을 갖다 쓰다 보니 2k 마이너스 1의 제곱에 거기에 지금 마이너스 4k제곱 플러스 8은 0이었으면 전개하니까 4k제곱 마이너스 4k 거기에 지금 플러스 1 마이너스 4k제곱 플러스 8은 0이요. 그럼 얘랑 지금 사라지니까 그럼 결국 이때 4k 값이 9가 되는 거고 그럼 k 값은 4분의 9입니다. 이렇게 먼저 찾아냈네요. 그럼 이때 이 1번 조건이 k 값이 4분의 9인데 뭐 해야 돼? 이 k는 y좌편이고 그럼 결국 이 4분의 9보다는 내려가야겠죠. 그러니까 k 값이 지금 4분의 9보다 작아야 돼요. 첫 번째 하나 알아냈고요. 두 번째 조건은요. 뭐였어요? 지금 선생님 이 상태에서 두 번째 조건 색깔 다르게 하면 이때 얘가 마이너스 2,0을 지나간다고. 그럼 마이너스 2,0을 대입하니까 0은 마이너스 2 플러스 k. 그럼 이때 k 값은 지금 2가 되겠죠. 그럼 이때 이 2보다는 뭐 해야 돼요? 크거나 같아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쓰여지겠죠. 그럼 2보다 크거나 같고 4분의 9보다 작다라는 답을 찾으면 답은 4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이 문제는 해결이 됐어요. 예, 다음 문제로 봅시다. 4번 문제입니다. 정의역이 3에서부터 8까지 해서 이때 ax-3이 x-2분의 마이너스 3x 플러스 4보다 작거나 같고 그리고 bx-3은 얘보다 크거나 같대요. 근데 이거가 항상 성립할 때 부상수 a,b 값에 대해서 a-b의 최대값을 구하래요. 근데 이렇게 부등식으로 돼 있었을 때는요. 이때는 그래프의 상하관계를 이용해서 문제를 푼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래야지 학생들이 좀 더 와닿을 거예요. 상하관계를 따집니다. 그럼 뭐야? ax-3이 2 유리함수 얘 지금 분홍색으로 표현한다면 얘보다 아래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bx-3 얘는 지금 얘보다 위에 있어야 된다라고 한다고. 그럼 그래프의 상하관계라고 얘기했으니까 진짜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되겠죠. 그럼 그래프를 지금 그리려고 절편을 그려놓고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일단 얘 지금 우리가 정근선을 찾으니까 분모가 지금 0이 되는 값은 얘는 2요. 그 다음에 얘 지금 y의 정근선은 마이너스 3이요. 그럼 얘가 지금 마이너스 3이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때 얘 y좌편을 확인하니까 y좌편은 지금 마이너스 2분의 4니까 마이너스 2요. 그럼 y좌편이 마이너스 2랬으니까 그래프가 이쪽에서 이렇게 244분면 쪽으로 그래프가 그려져야 되는데 이때 여기서 정의역이 지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살리래? 3에서부터 8까지 살리래. 그러면 3에서부터 8은 뭐 대략 여기 정도 잡으면 3 여기에서부터 8 여기까지 이렇게 그래프가 살아있어라. 이게 지금 이 분홍색 그래프라고. 그럼 값부터 계산하고 들어가면 3이었었을 땐 x 대신 3이 들어갔었을 때는 그럼 이때는 지금 3-2분의 마이너스 9 플러스 4니까 그럼 얘는 지금 1분의 마이너스 5여 돼서 얘 값은 마이너스 5였구나. 이렇게 첫 번째 하나. 두 번째 x가 지금 8이었을 때도 확인을 해보겠죠. 그럼 x 대신 8을 집어넣으니까 8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8, 3, 24 거기에 지금 플러스 4요.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는 지금 6분의 마이너스 22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3분의 10이었네요.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여기 좌표가 지금 마이너스 3분의 12여 되는데 이때 이 상태에서 이제 진짜 그래프 확인하다 보니까 이 ax-3 1차 함수인데 이때 이 y좌편 마이너스 4죠. 3이죠. 그럼 마이너스 3이라는 이 점을 지나가면서 직선이 이 분홍색보다 아래에 있어야 된다는 건 결국 얘가 지금 3, 마이너스 5를 여기를 지나가는 순간보다 이렇게 내려가야 된다고. 근데 이거를 기울기 a 값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기울기 갖고 해석하면 결국 얘가 점점 y축에 붙어야 된다고.
근데 기울기가 지금 음수잖아. 그럼 음수면 y축에 붙으려면 어떤 그 음수보다 작아야 된다고. 그럼 얘 기울기를 구하다 보니까 0,-3에서부터 3,-5까지는 x값이 지금 3만큼 증가했을 때 y값이 2만큼 떨어졌으니까 얘 기울기가 -3분의 2. 그러면 a가 될 수 있는 범위는 아까 -3분의 2 얘보다 뭐 해야 된다고? 멀어지려면 가까워지려면 -3분의 2보다 지금 작거나 같아야 된다고. 그럼 두 번째 경우도 보겠습니다. bx-3 이 그래프는 얘보다 위에 있었는데 얘도 지금 y절편이 -3이죠. 그럼 이때 이 상태에서 얘가 지금 8,-30 여기를 지나가는 이 그래프의 순간보다 결국적으로 얘가 지금 이렇게 위로 올라가야 되고, 그럼 얘는 결국 y축으로 생각을 한다면 y축에서 더 떨어져야 되는 형태가 되겠죠. 그럼 y축에서 더 떨어진다는 건 절대값이 작아야 되는 거니까 그 음수분한 커져야 되겠구나. 그럼 얘에서도 지금 기울기를 구할 건데, 그럼 x값이 지금 8만큼 증가했을 동안 y값은 지금 이 상태에서 -3에서 -3분의 10으로 지금 떨어졌죠. 그럼 얘가 지금 플러스 3분의 10이요 이렇게 표현을 해줄 거니, 그럼 이때 플러스 3 -3분의 10,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지금 3을 곱해주니까 그럼 얘는 지금 24분의 9 마이너스 10이어야 되는 거니까 얘 기울기는 -24분의 1이구나. 그럼 이때 b의 범위는 어떻게 돼? -24분의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고. 절대값이 결국적으로 더 작아질 거니까. 그럼 이때 여기 상태에서 이제 이 질문 정확하게 볼까요? a 빼기 b의 최대값을 구해달라는데, 최대를 구해주려면 a는 가장 커야 되고 b값은 가장 작은 거. 그럼 a가 가장 큰 값은 -3분의 2, 그러니까 -3분의 2에서 빼기, b가 가장 작으려면 -24분이었을 때 가장 작겠죠. 그러니까 얘가 -24분의 1 얘를 계산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고. 그러면 얘는 지금 24로 통분을 해주면 되겠죠. 그럼 얘는 -24분의 16 거기에 플러스 24분의 1이어 계산하는 거니까 얘는 -24분의 15요. 3으로 약분하니까 -8분의 5가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결국 여기 바로 보이네 5번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이렇게 얘 얘기는 뭐냐, 14번은 그래프의 상하관계를 따지면서 문제를 풀었어요. 이거를 기억하시면 되며, 아시겠죠? 이거 연습 많이 하세요. 학교에서 좀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5번 문제입니다. 집합 x가 0, 1, 2, 3, 4의 모든 원소 x에 대해서 x에서 x로의 함수 fx는 2x를 5로 나눈 나머지를 정의를 하고, x에서 또 x로 가는 함수 gx는 f서클 gx랑 g서클 fx를 만족을 시킨다 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렇구나. 이때 g1이 2였을 때 얘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그럼 뭐야, 이거는 함수식을 세우는 게 아니라 대응관계 그림 갖고 봐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때 첫 번째 f를 표현하려면 0, 1, 2, 3, 4 x에서 x로 가는 함수 0, 1, 2, 3, 4 이렇게 되는 f라는 함수가 첫 번째 있을 거고, 또 x에서 x로 간댔으니까 0, 1, 2, 3, 4 여기서 0, 1, 2, 3, 4 이렇게 가는 g라는 함수도 지금 존재를 하겠네요. 이때 fx는 정확하게 정의를 해줬네요. 2x를 5로 나눈 나머지래요. 그러면 f0은요 라고 하면 쉽게 지금 암산을 일단 할 건데, f0은요 라고 한다면 0을 5로 나눈 나머지고, 그러면 0을 5로 나눈 나머지는 0은 0이겠네요 이렇게 바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f1은요 라고 한다면 이때는 2를 5로 나눈 나머지요 라는 거고, 2를 5로 나눈 나머지는 결국 우리는 지금 뭐예요? 2가 되겠죠. 그럼 1이었을 때 2가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겠죠. 이런 식으로 확인하다 보니까 2가 들어갔을 땐 4를 5로 나눈 나머지고, 그럼 4를 5로 나눈 나머지는 우리는 4가 되겠어요. 3이 들어갔을 땐 6을 5로 나눈 나머지고, 그럼 그때는 1로 갈 거고요. 그 다음에 4를 집어넣었을 땐 8을 5로 나눈 나머지니까 우리는 3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F는 이렇게 다 완성을 시켰구나. 근데 이제 뭐야? 이 상태에서 G로 확인하려는데, 이때 관계식이 F서클 G랑 G서클 F랑 같아야 된다. 근데 하나 값은 알려줬잖아. 뭐 알려줬어? G1이 2예요 알려줬다고. 그럼 G1은 일단 2로 가요 이렇게 챙겨줬고, 그럼 여기서 당연히 이 관계식 얘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일단 1부터 집어넣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F, G, 1 이 값과 G, F 1값이 같아야 돼요 라고 쓰여지는데, 이때 G1은 2라 했으니까 얘가 F2 좌변이 이렇게 될 거고, 근데 F1 값 알려줬었죠. F1 값은 지금 완성지었으니까 F1은 2로 갔으니까 얘는 지금 G2
2랑 같아요. 근데 F2가 몇으로 갔죠? 4로 갔으니까 결국 G2가 4구나. 그럼 2는 4로 가세요. 이렇게 알려줬죠. 이런 식으로 하나씩 퍼즐을 맞추시면 돼요. 그럼 뭐야? 이번에는 G2가 4라는 거 알았으니까 이번에는 2를 집어넣자. 이렇게. 그러면 FG2 값은 GF 이 값과 똑같아요. 다시 집어넣을 거고요. 그럼 G2가 4랬으니까 좌변은 F4가 되는 거고, 이때 F2는 아까 어디로 갔었죠? F2는 지금 4로 갔었죠. 그럼 얘는 지금 G4랑 똑같아요. 이렇게 되는데 F4가 어디로 갔었어? 3으로 갔었는데, 그러니까 얘는 지금 G4가 3이에요. 그럼 G4는 지금 3으로 갔어요. 이렇게 지금 확인을 할 수 있겠죠. 그럼 뭐야? 이번엔 G4가 3이라는 거였으니까 또 G4를 집어넣을 수 있게. 그럼 X 대신 4를 집어넣자. 그러면 이때 G4는 GF4를 말하는 거고, 다시 G4가 지금 3이었으니까 얘는 F3은 이라고 써줄 거고, 그럼 이때 F4가 뭐였어요? 3이었으니까 이때 G3이랑 같아요. 그럼 F3이 아까 어디로 갔냐? F3은 지금 1로 갔었잖아. 그러니까 얘 값은 1이요. 그럼 G3은 이번에는 어디로 가라? 1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겠죠. 그럼 여기까지만 봐도 문제에서 원하는 건 G4와 G3을 구하랬으니까 G4는 3으로 갔었고 G3은 1로 갔었으니까 얘랑 더한 값, 즉 답은 4예요.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돼요. 이거는 일일이 하나씩 확인하는 문제가 맞습니다. 그래서 그냥 초등학생도 푸는 문제니까 퍼즐처럼 우리는 열심히 잘 풀어보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6번 문제입니다. 6명의 학생에게 서로 다른 3개의 수학 문제 중에서 한 문제씩 택하여 문제를 풀도록 하였다. 근데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의 수는요라고 해서 4명 이상 푼 문제는 없고요. 그 다음에 아무도 선택하지 않은 문제는 없습니다. 그럼 문제는 무조건 하나씩 선택하라는 거죠. 그럼 이거는 지금 분할과 분배 단원이란 말이야. 문제가 분할과 분배. 그럼 우리는 뭐 하는 거야? 분할 먼저 하시고서 분배를 하겠죠. 분할을 할 때는 구분이 없어요. 그러면 그냥 3개의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할게요. 서로 다른이라는 걸 갖다 버리고 그냥 이 3개를 푸는데, 이때 6명의 학생이 지금 이 3개를 풀 거라고. 근데 그때 4명 이상이 푼 문제가 없다는 건 이 한 문제에 4명이 겹쳐지지 않게 일단 분할을 하려다 보면, 그럼 그때 될 수 있는 인원수는 3명, 2명, 1명 이렇게 분할을 할 수도 있고, 또는 2명, 2명, 2명 이렇게 분할을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때 뭐야? 학생이라는 자체는 다른 애들이잖아. 그러면 결국 이 세 문제가 푼 애들을 누군지 찾아줘야겠죠. 그럼 6 컨비네이션 3에 거기에 곱하기 다시 그 나머지 3명 중에서 어떤 2명이 뽑았을 거고, 여기는 1명 중에 1명이 뽑았을 거고, 두 번째 여기도 똑같죠. 어떤 애가 2명이 문제를 풀었는지 6 컨비네이션 2, 그 다음에 4 컨비네이션 2, 그 다음에 2 컨비네이션 2. 근데 선생님 아까 뭐 한다고? 얘네 일단 제목은 없단 말이야. 얘네가 지금 정해진 제목은 없어. 그러면 이때 2, 얘네끼리 줄 바꾸는 거를 하나로 쳐야 되니까 여기에 곱하기 3팩토리얼 분의 1이요.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선생님이 아까 우리 1회 문제 푼 거랑 똑같이 선생님이 귀찮은 계산들은 미리미리 계산을 해놨거든요. 그럼 얘 값은 계산을 했더니 60이 나오고 얘 값은 지금 15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75인데 이게 끝이냐라고 했더니 이 문제에서 되게 중요했던 건 이거야. 그 세 개의 문제가 뭐하다고 했냐면 서로 다르다고 했다고. 그럼 이 서로 이제 이렇게 묶음 세 개를 지은 거를 어떤 1번 문제, 2번 문제, 아니 A 문제, B 문제, C 문제 여기로 지금부터 얘네가 어떤 걸 풀었는지를 골라주자고. 얘네가 지금 그럼 이렇게 풀었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뭐 크로스로 해서 풀었을 수도 있잖아. 그럼 결국 이건 뭐야? 얘 3명이 줄 서는 거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니까 마지막 75에 거기에 곱하기 분배 개념을 쓰셔야 된다는 겁니다. 서로 다른 걸로 해줬으니까 거기에 곱하기, 그래서 3팩토리얼이요 이렇게 마무리 해주셔야 되고요. 그럼 얘를 계산하면 결국적으로 450이요 이렇게 나와서 답은 결국 5번입니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끝입니다. 이렇게 분할과 분배는요, 웬만하면 분할을 먼저 해주시고 그 다음 분배를 하는 습관으로 가지시면서 문제를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7번 문제입니다. 곡선 y는 마이너스 x분의 4 위의 점 a 마이너스 2,2와 b a, 마이너스 a분의 4, 근데 a가 2보다 크대요. 이거를 지나가는 직선이 x축과 y축과 만나는 점을 각각 pq라고 하자. 너무 길어. 그럼 일단 이거 시킨 대로까지만 한번 좀 그림을 그려볼까? 이렇게 지금 있는데 이때 이 상황에서 y는 마이너스 x분의 4래요. 그럼 이때 이 상태에서 얘는 지금 2, 4, 4분면 쪽으로 그래프가 이렇게 하나, 그리고 이쪽에서 이렇게 하나 대칭돼서 그림이 그려지겠죠.
근데 이때 여기 위에 대충 마이너스 2,2라는 점이 있었대요. 이거 여기 정도로 잡을까요? 마이너스 2,2라는 점이 존재를 했다. 그럼 여기 지금 마이너스 2요. 이렇게. 그럼 여기 점이 지금 A점이 있는데 이때 얘 원점 대칭한 것보다 조금 더 멀리 그냥 대략 그러면 요 정도로 잡을게요. 이때 여기 A라는 A가 2보다 크댔으니까 그럼 이때 이 A, 여기 좌표가 지금 마이너스 A분의 4로서 여기에 B점이 존재를 할 거다. 근데 이거를 지나가는 직선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거를 지나가는 직선을 그리니까 그럼 얘랑 연결을 해주는 A랑 지금 B랑 연결을 해주는 이렇게 생긴 이 직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을 P, 그럼 X축과 만나는 여기점을 P, 그리고 Y축과 만나는 여기점을 Q라고 하자. 여기까지 다시 시킨 대로 왔어요. 근데 이때 B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B'이라고 한대요. 그럼 X축으로 내린 수선의 발 여기를 지금 B'이라고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때 삼각형 POQ와 그리고 PB B의 넓이를 각각 S1, S2라고 할 거고 S1, S2의 최소값을 구하래요. 그럼 결국 뭐야? 여기 부분과 여기 부분을 하나를 S1, S2라고 하는데 이때 이 넓이를 구하자며. 그래서 그거의 최소값을 구하면 넓이를 실제로 구해야 되고 그럼 넓이를 구하려면 우리는 좌표가 필요하겠죠. P점 좌표가 뭔지 Q점 좌표가 뭔지. 근데 이 점 좌표를 구하려면 결국 뭐야? 이 직선식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이거는 직선식을 먼저 구해주고 나서 그 다음에 얘를 하나씩 넓이를 표현해야 되겠구나. 이게 이 문제의 스토리예요. 그러면 너무 길게 설명을 했으니까 지금부터 이제 시작을 할게요. 이 직선식을 세우려다 보니까 우리는 기울기부터 구하겠죠. 그럼 이때 기울기는 지나가는 점이 A점, B점이니까 결국 이 상태에서 얘 기울기를 쓴다면 A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A분의 4 거기에 지금 마이너스 2여 될 거고 번분수니까 분자분모의 A를 지금 곱해 주셔서 표현을 하다 보니 A의 A 플러스 2분의 여기 상태에서 얘는 지금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A여 되겠죠. 근데 이때 보니까 분자를 마이너스 2로 묶어주면 A 플러스 2분의 A의 A 플러스 2니까 A 플러스 2가 약분된다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A분의 2구나. 그럼 결국 직선식을 세우다 보니까 그럼 이때 이 직선식은 Y는 마이너스 A분의 2에 지나가는 점 좌표 A점으로 생각하면 X 플러스 2에 플러스 2구나 이렇게 좀 잡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때 결국 이 상태에서 첫 번째 X절편 먼저 구하자. 그럼 X절편은 Y 대신 0을 집어넣을 거니까 그럼 Y 대신 0을 집어넣었을 때 생각하면 마이너스 A분의 2 오른쪽에다가 그냥 다른 색으로 계산할게요. A분의 2 X 플러스 2가 얘가 지금 2가 되겠구나. 그럼 X 플러스 2가 A가 되는 거고 그럼 이때 얘는 지금 A 마이너스 2가 X절편이구나. Y절편도 계산을 해놓을까요? 그럼 Y절편은요. 이때 X 대신 0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럼 또 계산을 하면 Y는 마이너스 A분의 4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A분의 4 플러스 2요. 이게 Y절편인데 Y절편이 결국적으로 Q였고 X절편은 결국 P였어요. 그러면 이때 이 상황에서 이제 시킨 대로 S1, S2를 표현해 볼까요? 그러면 좀 내릴게요. 이제 이 상태에서 어차피 저 조건들은 다 이용을 해서 그러면 S1이라는 자체는 OP의 길이가 필요한데 OP 그럼 OP는 지금 A-2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QP 얘도 필요한데 그럼 이때 QP는 Y좌표겠죠? 그럼 이때 곱하기 얘는 지금 마이너스 A분의 4 플러스 2 거기에 곱하기 삼각형이니까 곱하기 2분의 1이요. 이렇게 쓰시겠죠. 그러면 일단 얘를 전개하니까 그럼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4 그리고 얘랑 곱하니까 플러스 A분의 8 그리고 다시 얘랑 곱하니까 플러스 2A 그리고 마이너스 4 거기에 곱하기 2분의 1까지 해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그럼 얘는 마이너스 4에 플러스 A분의 4 거기에 지금 플러스 A요 이렇게 지금 쓰여지실 거고 두 번째 S2도 표현할까요? 그럼 S2는요 이때 PB'인데 여기가 A고 그리고 얘 X절편이 A-2였으니까 얘에서 얘가 빠지면 지금 가로 길이는 2가 되겠죠. 그럼 얘는 2 곱하기 높이 여기인데 얘는 얘의 Y좌표가 마이너스 A분의 4였으니까 높이는 A분의 4 거기에 곱하기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그럼 얘도 간단하게 먼저 만들어주니까 그럼 얘는 지금 A분의
4예요 이렇게 쓰여지겠죠. 그럼 최종 원했었던 건 S1 플러스 S2를 먼저 표현하라는 거였고, 그럼 얘랑 더해서 표현하니까 A 플러스 A분의 8, 거기에 지금 마이너스 4입니다. 이렇게까지 지금 쓰여지겠네. 근데 이때 아까 A 조건 어디 있었냐 라고 했더니 여기 위로 잠깐 올렸더니 A 조건이 2보다 커야 된다며. 그럼 잠깐 다시 내려. 그럼 이때 A가 2보다 컸었을 때 이때 이 합의 뭘 구하래요? 최소값 구하래요. 아, 산술기야. 또 쓰라는 거구나. 산술기야. 그럼 결국 산술기하를 여기다가 갖다 쓰신다면 얘랑 둘이 곱해진 2 루트 8에 거기에 지금 마이너스 4요 이렇게 될 거고, 2 루트 8은 계산하면 2 루트 2에 2가 곱해지니까 4 루트 2 마이너스 4요. 아, 그래서 답은 4 루트 2 마이너스 4인 답은 2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끝나겠네요. 와, 엄청나게 길었는데 이거는 진짜 지저분하지만 일일이 계산을 하셔야 되는 문제가 됩니다. 왜? 넓이를 구해야지 그때의 최소값에 대해서 생각을 할 거니까. 이해하셨으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8번 문제입니다. 두 집합 x는 1, 2, 3이고 y는 4, 5에 대해서 두 함수 fg가 f는 x에서 x로 가는 함수고요, g는 x에서 y로 가는 함수래요. 근데 이때 f 함수 g 서클 f래요. 아, 합성을 한 거구나. 근데 그때 치역과 공역이 어떤 경우? 다른 경우를 찾으래요. 아, 치역과 공역이 다른 경우의 순서상 함수 f로 g를 만들어 달래요. 그럼 뭐야? 일단 얘도 지금 식으로 세우는 게 아니라 대응관계 그림을 보다 보니까 f라는 함수로 먼저 해석해주죠. 그럼 f라는 함수는 1, 2, 3, x에서 1, 2, 3으로 가는 f라는 함수가 완성이 될 거고, 거기 상태에서 나머지 지금 g라는 함수는 x에서 y로 간댔으니까 1, 2, 3에서 4, 5로 가는 경우를 될 건데, 이때 지금 치역과 공역이 다르대요. 근데 공역은 지금 벌써 여기서 공역은 4, 5 얘가 공역이잖아. 그럼 결국 치역과 공역이 다르려면 치역은 하나만 나와야 된다고. 근데 그 하나가 나오는 상황에 대해서 지금부터 공부를 할 건데, 그럼 뭐야? 함수는 어차피 f를 먼저 해석을 하고 그 상태에서 지금 g를 해석해 주는 거니까 이 f 상황에 따라서 결국 나눌 거라고. 그러면 첫 번째 지금부터 들어간다면 f의, 선생님 이거는 기준은 뭘로 잡 거냐? f의 치역이 만약에 한 개였을 때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f의 치역이 한 개가 되는 순간은 한쪽으로 싸그리 다 몰렸었을 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다고. 이렇게 싸그리 다 몰렸었을 때. 그럼 이렇게 싸그리 다 몰리면 이 1이 얘가 지금 어디로 4로 간다면 이때 벌써 치역은 한 개밖에 안 되겠죠. 최종적으로 합성함수야. 그리고 이 3은 어디로 가도 상관이 없다고. 그러면 이때 여기서 첫 번째 이 방법 갖고 계산을 하다 보니, 그럼 f라는 함수가 만들어지는 개수는, 그러면 f의 개수는 얘가 상수함수가 된댔으니까 결국 1, 2, 3 중에 하나로 뽑아주는 세 가지요 이렇게 될 거고, 그럼 이제 나머지 g의 개수를 구하려다 보니까 그럼 g라는 함수는 이때 만약에 얘가 1이 결국 4나 5 둘 중에 아무데로나 가도 돼요. 그러니까 2 거기에 곱하기 나머지 2, 3도 어디로 가는지 확인해 줘야겠죠. 그럼 2와 3도 2도 4, 5로 아무데나 가도 상관이 없을 거고 3도 4와 5 아무데나 가도 상관이 없으니까 2 곱하기 2 이렇게 해서 결국 얘네를 곱해준 지금 24개, 이게 치역이 한 개였었을 때 만들어지는 함수 개수야. 치역과 공역이 다른. 그럼 두 번째 경우는 f의 치역이 두 개였었을 때 또 저 조건을 만족하는 걸 확인할 거예요. 그럼 또 지워야 돼. 왜? 우리는 일일이 또 확인을 할 거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를 지금 빨리 지워놓고 또 설명을 할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상황에서 다시 또 보니까 이때 치역이 만약에 두 개였다면 이라고 했어요. 그럼 치역이 두 개라면 이때 얘가 치역이 두 개가 될 수 있는 조건은 f라는 정의역이 두 개가 한 쌍으로 묶여지고 나머지 하나가 따로 가면 된다고. 그러면 결국 이야기가 뭐야? 일단 첫 번째 f의 개수를 구하고 싶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행동은 세 개를 두 묶음과 한 묶음으로 나눠준 3 컨비네이션 2에 거기에 곱하기 1 컨비네이션 1 얘부터 시작을 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뭐야? 이때 얘네가 지금 1, 2, 3 중에 아무데나 보내지는 경우를 생각하겠죠. 그럼 뭐야? 세 개 중에서 두 개를 고를 건데 그때 순서까지 생각할 거니 3 퍼뮤테이션 2.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갔다라고 생각을 하시겠다고. 이게 f 개수가 만들어진 거예요. 치역이 두 개인 경우. 근데 이때 여기서 지금 뭐 할 거다? 이제 나머지 g 개수를 생각할 거다.
그럼 G함수의 개수를 생각해야 되는데 이번에도 뭐야? 치역이 한 개이려면 이번에는 이 1, 2, 2 자체가 벌써 4나 5 둘 중에 하나로 몰려져야 될 거고요. 3은 어디로 가든 상관이 없겠죠. 그럼 이 1, 2 얘네 둘이 고를 수 있는 게 4나 5 둘 중에 하나 고를 수 있으니까 두 가지. 거기에 곱하기 이 3이 다시 고를 수 있는 것도 두 가지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4 그리고 3 컴비네이션 2는 3 그리고 3 컴비네이션 2는 6이니까 얘는 18. 그럼 얘랑 지금 곱해지니까 얘 같은 경우는 72개요. 이렇게 지금 나오는 게 두 번째 경우. 그럼 세 번째 마지막 뭔 경우도 있어? F의 치역이 3개인 경우도 또 따져서 확인을 해보자. 이렇게 얘기하겠다. 그럼 또 지워. 설명 나 또 해야 돼. 어이 이쁘게 지워진다. 그럼 얘를 지금 지워서 다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숫자가 다 지워졌는데 얘를 다시 시작을 하다 보니까 F의 치역이 이번엔 3개래. 그러면 뭐야? 3개에서 어차피 3개를 고른다라는 건 이때는 1대1 함수 개수랑 비슷하구나. 그러니까 F의 개수는 결국 이때는 3팩토리얼이요.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그냥 편하게 이렇게 다 같다고 생각을 할게요. 그러면 이때 여기 상태에서 얘가 이번에는 치역이 하나가 되려면 이 1, 2, 3이 뭉뚱그려서 결국 한쪽으로 싸그리 다 몰빵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번엔 G가 상수함수가 돼야 되겠네. 그럼 이때 1, 2, 3이 한쪽으로 몰빵할 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밖에 없겠어요. 그러니까 얘랑 곱해서 얘는 지금 12개요. 이렇게 얘기해 주겠죠. 그래서 72개 이런 경우가 결국 얘가 다 다른 경우가 될 거고 그럼 이거를 다 더해 주니까 얘는 결국 108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얘기해 줄 거예요. 즉 18번 문제는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씩 따져보시면서 문제를 풀었던 겁니다. 왜냐면 어차피 함수는 F 먼저 해석했으니까 F가 어떻게 되는지를 따질 거고 그때의 상황에서 G를 하나씩 띄워 맞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으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9번 문제입니다. 여태까지 고생하다가 지금 이 문제 보니까 좀 마음이 편해요. 다음 값을 구하여라. 그냥 계산하래요. 계속 계산하고 싶지만 빨리빨리 계산할게요. 5P4는 결국 122겠죠.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그리고 3팩토리얼은 6이니까 그럼 얘는 지금 722요. 이렇게 계산하시면 될 거고 7 컴비네이션 2는 7 곱하기 6에 2 곱하기 1 거기에 곱하기 0 팩토리얼은 우리 꼭 기억해야 되는 게 1이죠. 그럼 얘는 지금 7, 3, 21 이렇게 해서 답 벌써 2개 구했네요. 아쉽지만 이 문제는 끝이요. 다음 문제로 보겠습니다.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fx는 y는 x분의 2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움직이고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한 함수이다. 근데 이때 뭐 한다고? f 인버스 x의 그래프의 정근선의 방정식이 x는 a, y는 b였을 때 이때 a-b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그럼 뭐야? 일단 fx식 이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움직였댔으니까 얘를 먼저 한번 움직여보면 되겠죠. 그럼 fx는 x 플러스 3분의 거기에 지금 플러스 1이요. 이렇게 지금 될 건데 이때 여기 상황에서 이거의 역함수의 그래프의 교점을 찾으래요. 그럼 이거 역함수를 표현하려면 그냥 일반형으로 만들어 볼까요? x 플러스 3분의 2 더하기 x 플러스 3 그럼 얘는 지금 x 플러스 3분의 x 플러스 5가 될 거고 그럼 우리 역함수 공식 외웠잖아. 그럼 f 인버스 x는 얘랑 얘는 그대로 놔둬라. 그럼 x 플러스 5 그리고 여기 쪽은 부호가 바뀌어져서 들어가라. 그럼 마이너스 3x 거기에 지금 마이너스 1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럼 이때 이 상태에서 점근선은 첫 번째 분모가 0이 되는 x는 1 얘가 점근선일 거고 두 번째 x의 개수인 y는 마이너스 3 얘가 점근선이겠네. 그럼 이때 a 값은 1이고 b 값이 마이너스 3이라는 거니까 그럼 a 빼기 b는 1 마이너스 3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결국적으로 얘는 4요. 이렇게 답이 나오시면 되겠네요. 이런 행복한 문제만 풀었으면 항상 좋겠죠? 하지만 아닙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21번 다음은 조합의 수 n 컴비네이션 R을 두 조합의 수의 합으로 나타내는 과정이다. 이렇게 서술형처럼 문장을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러면 이때 무슨 뜻인지 보면 n명 중에서 R명을 택하는 경우의 수, 즉 n 컴비네이션 R은 이거를 생각하는데 이때 어떤 경우라고 했냐면 첫 번째 특정한 한 명을 제외한 나머지 n-1명 중에서 R명을 택하는 경우의 수래요. 그럼 뭐야? 결국 n-1명 중 R명을 택하겠다. 그럼 얘는 n-1 컴비네이션 R 이렇게 써지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첫 번째 네모칸이구나. 그럼 첫 번째 네모칸은 n-1 컴비네이션 R이요. 이렇게 써주면 되고요. 두 번째 경우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n명 중에서 특정한 한 명을 벌써 택했대요. 그리고 나머지 n-1명 중에서 그럼 뭐야? 한 명을 택했는데
우리가 총 결국 R명을 뽑을 거였으니까 그러면 이번에 한 명을 택했으니까 걔를 제외한 R-1명을 뽑겠어요. 이렇게 얘기해 주겠죠. 그래서 두 번째는 R-1이요. 이렇게 생각을 할 거고요. 그럼 그때 경우의 수는 뭐야? 그럼 N-1명 중 R-1명을 뽑겠다 했으니까 N-1 컨비네이션 R-1이요. 그래서 세 번째 빈칸은 N-1 컨비네이션 R-1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셨으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22번 문제입니다. 집합 x는 1, 2, 3, 4, 5, 6, 7, 8, 9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 fx에 대해 x의 개수, 함수의 개수를 구하래요. 근데 이번엔 뭐라고 돼 있냐? 첫 번째 가에서 a가 3의 배수이면 fa는 3의 배수가 아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3의 배수라는 정의역이 3의 배수였을 때 그때 걔는 3의 배수를 안 가면 되고요. 두 번째 3의 배수가 아니면 이라고 돼 있네요. 아니면 이때 얘는 3의 배수로 가래요. 그렇구나. 그때 다 해서 말하니까 FA는 의 합성을 씌워서 F는 A를 만족시키는 A가 총 6개가 되어야 된대요.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그럼 이거를 조금 구분 지어주니까 일단 3의 배수냐 3의 배수가 아니냐라는 거니까 3의 배수 3, 6, 9 얘 갖고 생각을 하면 3, 6, 9 얘네는 지금 어차피 X에서 X로 간댔으니까 1, 2, 3 아니 1, 2, 4 그리고 5 그리고 7, 8 여기 쪽으로 가야 될 거고 이 3, 6, 9 얘네는 여기 쪽으로 가야 될 거고 그때 나머지 1, 2, 4, 5, 7, 8 얘네는 결국 3, 6, 9 얘네 중에서 선택해서 가라는 거구나 이렇게 끊어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게 지금 가와 나 조건을 벌써 만족시켜 준 거란 말이야. 근데 거기서 그 다음에 뭐야? F 합성 FA가 얘가 지금 A를 만족시키는 얘가 지금 6개가 돼야 된다는데 이때 여기서 얘 갖고 얘기를 하면 예를 들어서 이거죠. 3이 만약에 1로 갔다면 이때 이 1은 지금 어디로 가야 될까라고 하면 이거를 만족시켜선 1이 3으로 가야 된다고. 왜냐면 어차피 3, 6, 9 얘네는 곱혀져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때 여기 상황에서 그 다음에 얘가 만약에 그럼 6이 2로 갔다면 그러면 2는 6으로 가야지만 결국적으로 성립할 수 있겠죠. 그리고 9가 만약에 4로 갔다면 4도 9로 가야지. 그러면 이때 이 상황에서 이 F 합성 FA가 A가 되는 거를 만족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고. 그러면 이 말인즉슨 결국 뭐냐? 이 369가 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중에 먼저 어떤 3개를 골라주면 이 아래쪽 게 자연스럽게 지금 따라갔잖아. 그러니까 6개 중에서 3개를 골라줄 건데 그때 여기 상태에서 369가 무조건 크기 순으로 가지 않아도 이때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이거를 이렇게 대각선으로 가 있었어도 상관없잖아. 그럼 여기도 알아서 대각선으로 바뀌었었으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결국 얘는 순서까지 생각 안 됐으니까 6P, 325 이렇게 먼저 갖다 쓸 거고. 그럼 이제 나머지 뭐 남았어? 얘네는 자연스럽게 맺혀졌고 그럼 나머지 5, 7, 8 얘네가 다시 갈 수 있는 건데 1대1 대응이란 말이 없으면 5는 3, 6, 9 얘네 중에 가면 되겠죠. 어차피 여기 쪽은 못 가니까. 그럼 얘는 지금 3가지 그래서 3의 세제곱이요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그럼 6 퍼뮤테이션 3은 120이고 그 다음에 3의 세제곱은 27이니까 그럼 얘를 최종적으로 계산해주면 3240까지요 이렇게 해서 답이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문제가 조금 복잡한데 이번에는 369 얘를 기준으로 잡고서 여기가 자연스럽게 맺혀졌구나 라는 걸 하나씩 끼워 맞춰서 보신 겁니다. 예, 이해하셨으면 다음 문제로 보겠습니다. 23번 문제입니다. 실수 x에 대해서 p가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2는 0보다 작다를 만족하고 그리고 q는 절대값 x 마이너스 3이 4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하는 진리집합 PQ라고 하는데요. 그럼 일단 문제에서 진리집합부터 구할 거예요. 그럼 P의 지금 진리집합은 2차 부등식이니까 인수분해하면 x 뿔 4 그리고 x마 3 이렇게 된 게 0보다 작을 거고 그럼 이때 얘는 지금 마이너스 4와 3인데 이때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한데 0보다 작은 걸 차지했으니까 결국 여기 즉 마이너스 4보다 크고 x가 3보다 작다. 얘가 지금 얘의 진리집합이겠죠. 이게 P의 진리집합이요. 그러면 두 번째 Q의 진리집합도 먼저 구하고 들어갈까요? 근데 Q의 진리집합은 절대값이 있잖아요. 그럼 이럴 때는 뭐 하라고 했어? 절대값이 어차피
원점 0에서부터 떨어진 거리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때 이 상태에서 얘가 지금 4보다 거리가 멀리 떨어진다고. 그러면 이때 이 거리가 지금 선생님 원점 얘를 지우고 표현을 해준다면 우리가 지금 x-3이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결국 x값 마이너스 3이 4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럼 이때 x값은 여기서 풀어준 x값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x가 지금 7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게 지금 q의 진리집합이야. 그럼 여기까지는 일단 했어. 근데 이때 이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어? 두 함수 fg를 fx는 x가 p의 원소이면 1로 나오고 그리고 p의 원소가 아니면 결국 0으로 나와라. gx도 똑같이 q의 원소이면 1로 나오고 그리고 q의 원소가 아니면 0으로 나와라. 이렇게 정의를 해준대. 이때 등식 fx랑 gx랑 같은 거를 만족시키는 모든 정수 x값을 구하세요 라고 있어. 그럼 뭐야? fx가 지금 벌써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선생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 그래프를 그려서 거기에다가 겹치는 부분을 찾겠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때 이 그래프를 그릴 건데 첫 번째 어떤 그래프부터 그릴 거냐? P부터 보면 P에 들어가 있는 원소를 찾다 보면 마이너스 4보다 크고 3보다 작은 2라고 있어요. 근데 그때 얘 값은 1로 나와야 된대요. 그럼 얘가 지금 1로 나와야 되는데 이때 여기서 말해주는 건 3이었을 때 포함을 안 하니까 빈 동그라미, 마이너스 4였을 때도 포함 안 하니까 빈 동그라미, 그리고 포함 안 하는 나머지 쪽에서는 0이라고 나오래요. 그럼 이때 여기가 색칠된 동그라미로서 이렇게 조금 두껍게, 그리고 여기서도 색칠된 동그라미에서 이렇게 이게 지금 이 노란색이 F구나. 그럼 G라는 것도 확인을 할 건데 그럼 G라는 건 마이너스 1이라는 애부터 잡아줘서 그리고 7까지 잡아줄 건데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았을 때 근데 포함하면 또 1이래요. 그러면 이번에는 지금 얘가 색칠이 된 동그라미로서 이렇게 그리고 7 여기도 지금 색칠이 된 동그라미로서 이렇게 그러면 얘한테 포함이 안 돼 있는 마이너스 1 빈 동그라미 7 빈 동그라미 근데 그때의 값은 0으로 이렇게 나와라. 그럼 이때 뭐야? 두 함수가 겹쳐지는 구간은 결국 마이너스 4와 얘 지금 마이너스 1 여기 쪽인데 여기서 정확하게 보니까 마이너스 4 얘는 빈 동그라미고 그러면 얘는 포함하지 않고 근데 여기 상태에서 마이너스 1 보니까 여기는 지금 색칠된 동그라미죠. 그러면 이때 여기는 지금 x가 마이너스 1까지 되겠구나. 그리고 또 어디 있느냐? 이때 겹치는 게 3에서부터 지금 7까지죠. 그럼 3이 색칠된 동그라미니까 3 A상에서부터 7 빈 동그라미니까 7보다 작다. 그럼 이거에 만족하는 정수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그리고 3, 4, 5, 6 이렇게 있겠죠. 그럼 이거에 지금 다 뭐 하래요? 다 더하래요. 그럼 얘를 다 더했더니 마이너스 6 그럼 마이너스 6과 얘랑 사라지니까 나머지 3, 4, 5를 다 더한 얘 값은 12겠네요. 이렇게 해서 그래프에 그려서 답을 하나씩 확인을 했습니다. 보기 쉽게 놓으시면 우리가 문제가 해석하기 쉬우니까 선생님 일부러 그림을 그려드린 거고요.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도 문제를 풀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네, 이제 마지막 문제를 보겠습니다. 24번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어느 도시의 6개 구를 나타낸 지도이다. 근데 이 지도의 6개 구에 빨강, 파랑, 노랑, 초록, 주황의 5가지 색을 사용하여 색칠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5가지 색을 모두 사용하여 이웃하는 영역을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하는 경우의 수를 A 이렇게 놓겠대요. 지금 다시 A 한 번만 색칠을 다시 보면 5가지 색을 모두 사용해서 이웃하는 영역을 칠하는 경우의 수 이걸 구하래요. 두 번째, 5가지 이하의 색을 이용하여 이하래죠. 이하의 색을 이용하여 이웃하는 영역을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하는 경우의 수를 B라고 한대요. 그럼 이때 A와 B를 각각 구하라는데 A부터 먼저 구하려다 보니까 그럼 A부터 다시 한번 보면 A는 5가지 색을 모두 사용하죠. 그럼 얘가 모두 사용한다라는 건 결국 6개의 영역인데 거기에서 5가지 색을 모두 사용한다라는 건 결국 A에 대한 생각은 같은 곳이 같은 색으로 칠하는 같은 곳이 지금 2개가 있어야 되는구나
그걸 먼저 찾아야 되는구나. 이것부터 생각을 해줘야겠죠. 왜냐면 그래야지 5가지 색을 모두 사용할 거니까. 그럼 같은 곳이 2개가 되는 지점을 지금부터 확인을 하면 A랑 같은 지점은 이것부터 찾을까요? 그럼 A랑 이웃하지 않은 C가 될 수도 있고, 그러면 AC가 될 수도 있고, 또 AD를 같은 색깔로 칠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AE도 같은 색깔을 칠할 수 있겠어요. 또 있나요? 아니요, 없죠. 그럼 이제는 A랑 같은 색깔을 칠하는 게 아닌, 그럼 이번에는 다시 우리는 사전식 배열처럼 하나씩 확인을 하면 되겠죠. 그럼 B랑 같은 색깔을 칠할 수 있는 건 C는 이웃해 있고 D도 지금 이웃해 있죠. 그럼 결국 지금 되는 건 E 얘밖에 없겠네요. F도 이웃해 있으니까. 그러면 이때 B, E를 같은 색깔로 칠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 그럼 뭐야? B도 끝났으면 이제 C 생각할까요? 그럼 C랑 B랑 D랑이 이웃해 있으니까 되는 건 EF가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이때 C, E를 같은 색깔로 칠할 수 있고, 그 다음 C, F도 같은 색깔로 칠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C도 다 했으니까 이제 누구 확인? D 확인해 보겠죠. 그럼 D였었을 땐 이웃하지 않은 놈이 결국 F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이때 D, F 이렇게 칠할 수도 있고요. T도 다 끝났으니까 근데 E를 확인하면 E, F는 이웃하잖아요. 그럼 결국 얘네가 지금 같은 색깔로 칠해야 된 거 아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럼 결국 그 기준 7가지에 거기에 곱하기 나머지는 다 다른 색깔 5개를 다 쓴댔으니까 5팩토리얼이요 이렇게 그냥 갖다 쓰시면 되겠네요. 그럼 얘는 7 곱하기 120이니까 결국 840이요. 이렇게 해서 A 값 하나 찾았네요. 와, 그럼 이제 2번째 문제 봅시다. 2번째는 뭐예요? 5가지 색깔 이하로 사용해야 된다며? 그럼 이하로 사용한다라는 건 그때는 우리가 지금 가지치기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드릴 거거든요. 그럼 이때 가지치기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겠습니다. 그럼 5가지 색깔 이하로 사용한댔으니까 그럼 나는 지금 칠하는 순서를 그럼 어떤 식으로 생각할 거냐? 그냥 쭉 돌아볼게요. B에서 A를 칠해서 F에서 E에서 D 그 다음 C 이런 식으로 칠할 거거든요. 그러면 쌤이 B 먼저 칠할 거고 거기 상태에서 A를 그 다음에 칠하자. 그 다음 F를 칠하자. 그 다음 E를 칠할 거고 그 다음 D를 칠할 거고 그 다음 C를 칠할 거다.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들어가 볼게요. 그럼 B에다 먼저 칠할 수 있는 거는 B에 칠할 수 있는 건 아무거나 다 칠해도 되겠죠. 처음 칠하는 거니까. 그럼 아무거나 다 칠해도 되는 건 얘는 5가지 색깔 중에서 아무거나 칠해도 되겠네요. 그럼 그때 색깔 칠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지금 빨강색 칠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들어가 볼게요. 그럼 A는요. B에 칠해져 있으니까 B만 피하면 되는 거니까 4가지요 할 거고서 결국 이때 빨파얘까지는 칠했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럼 F도 뭐죠? F도 B와 A만 피하면 되는 거니까 결국 얘는 지금 3가지요 이렇게 해서 지금 빨파노까지 갖다 건드려 놨어요. 빨파도 다 썼어. 그럼 이때 나머지 2를 칠하려는데 보니까 선생님 이때 이 2를 칠하는 경우에서 보면요. 얘는 지금 칠해놨던 B랑 같을 수도 있고 B랑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걸 왜 따지냐? B랑 같냐 다르냐라는 걸 따지는 경우가 B랑 같으면 D랑 칠하는 경우가 하나가 줄어들 거고 B랑 E랑 다르면 D 칠하는 경우가 좀 더 달라질 거라고. 그래서 결국 이때는 지금 뭐 해야 되냐? 얘가 지금 B랑 같으냐 아니면 B랑 다르냐 이거를 지금 따질 거라고. B랑 같으냐 지금 B랑 다르냐. 그럼 B랑 같으면 이때 얘가 B랑 같은 색깔을 만약에 칠했다. 이제 이 경우 갖고 들어가면 그럼 B랑 똑같은 색깔을 칠했으니까 1가지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겠죠. 그러면 지울게요. 그럼 지금 B랑 같은 색깔을 칠했댔으니까 또 쓰는 거야. 그럼 B랑 같은 색깔을 칠했으니까 선생님 여기가 빨강색이요. 그럼 지금 D가 피해야 되는 건 B랑 E랑만 피하면 되잖아. 그럼 빨강색 얘네만 피하면 되겠죠. 빨 얘네만 피하면 돼. 그럼 결국 얘가 칠해도 되는 색깔은 아무거나 4가지 칠해줘도 상관이 없잖아요. 빨강색만 피하면 되는 거니까 파도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D에 칠할 수 있는 경우는 4가지요 이렇게 얘기를 할 거고 그럼 이때 나머지 C에 칠할 수 있는 거는 얘 B랑 D랑을 피하면 되는데 그럼 이때 여기 상태에서 얘 아무거나 피했더니 빨파 그냥
파 썼다고 생각을 할까요? 그럼 이때 이 상태에서 빨파만 피하면 되는 거니까 이때 여기는 세 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CH를 할 수 있는 건 세 가지요. 이렇게 마무리가 지어지시면 돼요. 두 번째 경우 따져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뭐 한다? B랑 E랑 다른 경우에서 따질 거라고. B랑 E랑 다르대. 그럼 B랑 E랑 다른 경우에서는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다른 색깔로 칠할 거니까 그러면 노란색도 피하고 빨강색도 피해야 되겠죠. 노란색, 빨강색을 피할 거예요. 그러면 노란색, 빨강색을 피해야 되는 거니까 노, 빨 두 개를 제외하고서 피하면 파란색, 초록색, 주황색 세 가지 중에 되는 거니까 여기는 세 가지요. 이렇게 쓸 거고. 그러면 그때 이 상태에서 아무거나 칠했다고 생각해서 파란색 칠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이때 D는요. 빨강색과 파란색을 피해야 되겠죠. 그럼 빨파 두 가지 피하면 되는 거니까 얘도 지금 세 가지 색깔 중에 아무거나 칠하면 되겠어요. 그럼 빨파 아무거나 피해서 예를 들어서 노란색 칠했다고 칩시다. 그럼 얘가 지금 노란색을 칠했으면 나머지 C는 다시 빨강색, 노란색 피하면 되는 거니까 여기도 세 가지요.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되시겠죠. 그럼 결국 얘가 경우의 수라고. 그럼 이거를 계산하자. 그러면 5 곱하기 4 곱하기 3 얘까지는 지금 60 나왔을 거고. 그럼 여기는 지금 60에 거기에 곱하기 12 이렇게 되는 경우가 얘는 60에 거기에 곱하기 27 이렇게 되는 경우로 물어보겠죠. 그럼 60 곱하기 10이니까 720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리고 60 곱하기 27이니까 27에 6을 곱하면 6, 7에 42, 6이 12. 그러면 얘는 162. 그럼 얘는 지금 1620이요. 이렇게 나올 거고. 그럼 얘는 1620과 그 다음에 나머지 720을 더해주려 했으니까 그럼 얘는 40, 그럼 얘는 지금 3, 2000. 그래서 B 값은 2340까지요. 이렇게 마무리가 지어지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경기 여자고 이렇게 해서 시험 24문제를 풀어봤는데요. 오늘 문제에서는 지금 학생들이 조금 신경을 써보는 건 4번 문제 선생님 어떻게 계산하라고 했는지 한번 다시 보시고요. 그럼 빨리 옆장 넘기셔서 보셨어야 돼요. 그리고 잘 못하시면 14번 문제 꼭 연습하세요. 14번. 아까는 4번 그리고 이번 14번. 14번은 그래프의 상하관계였습니다. 라는 걸 영상을 다시 한번 복습이라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함수들 따지는 거였는데 그때마다 열심히 잘 따져보셨으면 학생들도 잘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 또 보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안녕. 구독!